반갑습니다. 먹기 힘든 명작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문학을 할 건데요. 한 9월에 8월, 9월? 너무 더웠죠? 더워서 한 달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체감으로는 거의 2달 정도 쉰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문학 위대한 개츠비로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중인격 청개구리 다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몸장이고요. 이번 역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를 할 건데요. 처음 재료 확인에서는 이 작가부터 배경까지 해서 위대한 개츠비 작품 외적인 내용을 하고요. 두 번째 재료 확인에서는 이 작품 내적인 내용 다루고,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요리에서는 우리의 감상 위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맛 대 맛에서 비교되는 떠올랐던 작품들, 책이나 영화나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재료 확인 부분을 맡았는데요. 우선 위대한 개츠비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작품이죠.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위대한 개츠비의 삶과 작가의 삶이 굉장히 일치하는 면이 많아요. 맞아요. 딱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작가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찾으면서도 되게 신기한 면이 많았습니다. 우선 스콧 피츠제럴드는 1896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정말 개츠비같이 살다가 불우하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 작가의 다른 작품 보신 거 있나요? 쭈니님? 아니요, 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유명하다고 이렇게 써있는 그런 것들 중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아는 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였나요? 벤자민 버튼은 영화로만 봤어요. 내용은 다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단편이라서 영화 내에 충분히 내용이 다뤄졌는데 우리도 흔히 보면 그냥 그게 두 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개츠비랑 벤자민 버튼은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작가의 삶을 보면 처음 작품부터 대박이 나긴 했어요. 처음 처녀작이라고 하는 낙원의 이쪽 이게 출판되자마자 대박이 나가지고 큰 성공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보면 처음부터 글 썼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군대에 가서 세계 1차 대전 때 이제 소위로 임관하고 제대 후에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데이지 같은 여자였어요. 돈이 밝혀. 지금 네 상태로는 쫄리니까 나랑 결혼할 수 없어. 이런 압박이 좀 있고 여자도 이 남자 피츠제럴드도 약간 쫄리고 이래서 그만두고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낙원의 이쪽이 대박 나니까 그때 이제 좀 신분상승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여자 젤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돈이 생겼으니까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돈이 생긴 만큼 또 돈이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 이 시대가 딱 이 개츠비도 딱 1920년대 내용을 다루듯이 이 사람들이 딱 1920년대 그리고 개츠비가 25년에 나왔는데 그쯤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흥청망청 삽니다. 그래서 집필 활동을 계속 했는데 계속 대박이 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후로는 딱히 엄청 대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씀씀이는 엄청 큰 거야. 그렇게 돈만 쓰고 돈 못 벌고 이러다 보니까 또 파산이 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아내 젤더도 이제 신경쇠약 증세를 얻어요. 그 남자는 이제 글 쓰니까 안 되고 글 쓴 사람들 보면 항상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러잖아요. 또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방탕한 시간을 보내고 또 아내는 정신병까지 걸리고 이런 상태에서 돈 되는 글쓰기만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단편 같은 것에서 작품 수는 되게 많더라고요. 돈 되는 것만 엄청 쓴 거야. 근데 엄청 썼는데 계속 잘 안 돼. 거기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알코올 의존자가 되고 이제
마지막까지 좀 애를 쓰긴 썼는데 결국 이 병고를 시달리면서 마지막 거물이라는 글을 집필하고 있는 중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위대한 개츠비처럼 별거 없다가 확 떴다가 다시 가라앉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이 1920년대를 자기가 몸소 겪고 그거를 글로 나타낸 게 위대한 개츠비라고 해요. 위대한 개츠비는 가장 미국적인 소설 중에 하나라고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해요. 미국적인 게 무슨 느낌일까요? 무슨 느낌이 있어요? 미국적이다 느낌? 말로 표현해보면? 가벼운 느낌이에요, 약간 저는. 저는 약간 화려한 삶? 약간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섹스앤더시티 보고 미국에 대한 환상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외국파시잖아, 해외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느낌이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외국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미국적이라는 느낌 했을 때, 딱히 와닿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전후 세대라 그러면 약간 그래도 좀 더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영어로 잃어버린 세대에서 로스트 제네레이션, 이러고 재즈 시대 이런 얘기 같이 오는데, 딱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전쟁 사실 겪어보진 않았는데 허무하고 돈도 많이 벌리려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면서? 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면 우리 피해가 엄청 크고 되게 폭삭망하잖아. 근데 남의 땅에서 일어나면 괜찮은 거야. 거기 복구할 때 우리가 계속 돈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돈이 벌리지. 그쵸, 무기 팔고. 예, 무기 팔고, 군인 팔고. 노동력 팔고, 이것저것 파니까 우리는 되게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우리 땅에서만 전쟁이 안 나면 자본의 이제 흐름을 위해서 전쟁이 가끔 나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끔씩 경제학자들이 한단 말이죠. 전 아닌데. 그렇게 일본이 돈을 벌었죠. 그렇죠. 일본도 폭삭 망하려다가 우리 한국전쟁 때 우리한테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런 것처럼 전쟁 일어난 걸 봤으니까 허망하긴 허망해, 정신적으로. 근데 돈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전 재즈 시대가 계속 맨날 파티하고 재즈 속에서 춤추고 그렇게 놀고, 금수법이라고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밀주가 성행해가지고 그냥 술 먹고 놀고 춤추고 돈을 맘만 먹으면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현실에 있었는데, 그런 삶을 또 이런 위대한 개츠비가 잘 나타냈다. 그래서 1920년대를 알려면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라, 30년대를 알려면 분노의 포도로 읽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우리가 그 삶을 살진 않았지만 이 작품이 잘 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작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면 되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큰 저택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 불러서 파티라고 해요. 저녁 식사 초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데도 있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도 그렇게 큰 파티 막 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서? 돈 쓸 때가 진짜 남아나. 근데 왜 로스트 제너레이션?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아까 말했던 가치가 높은 게,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가치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다가 잃어버린 20년 할 때는 경제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비교해봤을 때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나 했더니 얘는 돈이 없어진 건 아닌데 정신적인 그런 기둥 자체가 없어진 가치관 같은 게.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 물질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데 정신적인 것도 같이 하면 좋은데 역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탐욕과 부유, 이기심 이런 것들이 무한으로 생성이 되고, 그에 걸맞는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가치관 같은 건 계속 타락해 나가고, 그런 면에서 잃어버린 세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품이 총 160여 편의 단편, 중편 합쳐가지고 열심히 돈을 많이 쓰는 거죠. 벌려고 그거 많이 했네. 그렇구나.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란 책은 사실 제목이 상당히 멋있고 제목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작가는 이 제목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후보 중에는 웨스트에그의 트리말키오, 이게 서부의 벼락부자라는 뜻인데, 그런 제목을 처음 구상했을 정도로 제목을 고르는데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게 신의 한 수? 아닐까요? 이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또 이 개츠비가 정말 위대하냐 아니면 혹자는 이게 반어법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약간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랑에도 실패, 조금 성공, 하여튼 마무리는 결국 실패했잖아요. 쓸쓸한 장례식까지 해서 반어법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죠. 제가 되게 재미있는 해석을 하나 봤는데 이 위대한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닉이잖아요. 제목은 위대한 개츠비인데 결국 닉의 환상 속에 닉이 구상한 개츠비라는 거죠. 그걸 입증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게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닉이랑 개츠비랑 얘기를 하는데 개츠비가 샌프란시스코를 중서부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닉이 그냥 그렇군요 이거 간단히 대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는 실제 서부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중서부는 뭐 우리가 미네소타, 미시건 이런 북부 쪽을 중서부라고 말하는데 개츠비가 잘못 말한 거죠. 뭐 무식이 탄로난 건지 실수인지 하여튼 개츠비는 우선 뻥을 잘 치니까 말하다가 실수한 건데 닉도 고쳐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이러고 간단히 대꾸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설에 있던 부분에서 평론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짚으면서 개츠비가 무슨 말을 해도 닉은 그냥 그렇군요 하고 믿었을 거다. 닉의 머릿속에 있는 개츠비는 위대하니까 라는 말을 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였다면 되게 와닿았을 텐데 좀 미국에 있는 도시라서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흘려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스트에그, 웨스트에그란 말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실제 도시에 대입해 보면 뭐 이스트에그는 뭐 뉴욕, 보스턴 이쪽이고 웨스트에그는 뭐 캘리포니아, 몬태나 이쪽이라고 해요. 좀 더 쉽게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원래부터 부촌이었던 뭐 강남 같은 곳이 이스트에그고 뭐 신흥부촌이라고 하는 뭐 성남, 분당, 뭐 일산 이쪽이 웨스트에그 이쯤 되겠죠. 그래서 막 일산 보고서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 봤을 때 우리가 저 사람 잘 모르네 라고 했는데 그냥 오냐 그렇구나 했으면 되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막 서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해설 보면서 그렇구나 했던 부분입니다. 또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미국 자체가 원래 근본이 없는데 탐이 되게 근본 따지잖아요. 막 유색인종한테 나라 뺏길까봐 걱정도 하고 그리고 이 개츠비 되게 무시하고 근데 미국 자체가 원래 근본이 없는 나라다. 누가 누구의 근본을 따지냐. 또 다른 해석은 이제 또 탐이 유럽 좀 전통적인 유럽을 탐이 이게 나타내고 개츠비가 약간 허황된 미국의 모습 줄브 스타일 결국 또 개츠비가 허망하게 망하니까 미국도 결국 허망하게 망할 거라는 약간 허무주의의 끝을 보여준단 말도 어디서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1920년대에 잘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실 세계 1차 대전 같은 전쟁 이후로 이런 역사적 경험 자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니까 돈은 많은데 결국 이런 이상주의를 갖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수함이 소멸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차피 세상은 망할 것 같고 어차피 죽음이 올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뭐 환상과 욕망을 계속 추구하자 이런 철학을 되게 잘 나타냈다고 해요. 실제 이 시대를 뭐 스코피치에르다가 살았고 그도 그렇게 살았고 개츠비 말고도 그의 소설 속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츠비의 전신 같은 존재들이 수많은 단편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모호한 느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호한 느낌을 또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른 단편들과 차이고 이런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는 스코피츠 제럴드의 작품 많은 작품 중에서 개츠비가 또 위대한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딱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두었다.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 재료 손질에서는 줄거리 먼저 이제 간단히 들어볼까요? 이번에 줄거리는 제가 맡았는데요. 제가 누구죠? 쭈님이랑 네, 할게요. 중서부 출신의 니 캐러웨이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전쟁 참여 후 증권업을 배우기 위해서 1922년 동부로 이주합니다. 예의대도 좋은 데죠? 네. 그럼요. 그럼 얘도 닉도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애였지? 닉도 잘 알아요. 서부에서는 그래도 잘 살았던 추에 속하는 거죠. 일탕이랑 여기 개츠비 사이에 있으니까 좀 쪼그라들어 보이지. 뭔가 일산에서 있었는데 강남으로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니 캐러웨이라는 주인공이 동부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육촌 동생 데이지 뷰캐넌과 예일대 동문 톰 뷰캐넌 부부가 살고 있는 이스트액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자 골퍼 조던 베이커를 소개받고 또 톰 부인 데이지를 두고 톰이 부인 데이지를 두고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머틀, 네, 그쵸. 머틀 윌슨. 글래머러스한. 네, 거기서 이제 닉은 또 어느 날 우연히 톰 메인이 정비소를 운영하는 가난한 윌슨의 부인 머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닉은 제이 개츠비라는 신사가 살고 있는 옆집의 대저택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받게 되는데 그 제이 개츠비는 1차 세계대전 참전 후에 옥스포드에서 공부했다는 약간 의문의 사나이죠. 공부 잠깐 했잖아. 약간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근데 이제 그랑 이제 친구가 됐는데 닉이 이제 개츠비가 과거에 그 사촌인 데이지와 연인 사이였고 아직도 그는 데이지가 그의 꿈이고 전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츠비가 이제 부탁을 해서 닉은 자기 집에 데이지를 초대해가지고 개츠비와 만나게 해줘요. 그렇게 이제 데이지가 다시 개츠비와 만나게 되면서 약간 둘 사이에 뭔가 썸이 생기고 과거에 꺼졌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서 활활 타요. 금방 타오르더라. 눈빛 한 번에. 돈이 많아서 그런가 금방 타올라. 그쵸. 집중이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들 모두가 이제 개츠비 파티에 초대된 거죠. 그래서 뉴욕 시내로 가자고 하는데 거기서 톰이 이제 데이지와 개츠비 사이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게 되죠. 누굴 더 사랑했냐, 뭐 자기를 사랑했냐, 아니면 개츠비를 더 사랑하냐, 뭐 이런 걸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 선택해라. 막 이렇게 말다툼을 하게 되다가 그 같은 시기에 이제 그 가난한 윌슨은 아내 그 머틀의 부정을 알게 돼가지고 막 몰아세우다가 그 머틀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뉴욕에 있던 그 데이지와 개츠비가 돌아오면서 그 도망가던 머틀을 치게 돼요. 그래서 머틀은 죽게 됩니다. 와. 이 장면은 진짜 되게 진짜 짜맞추진 조각처럼. 그때가 이제 절정이죠. 그러니까 완전. 차를 막 바꾸고 뭐하고 차를 왜 바꿨다 막 쇼하고 있네 막 이렇게 처음 봤을 때 그런 과정에서 딱 사건이 일어나고서 이러려고 이렇게 뭔가 했구나. 이제 다른 톰이랑 이제 닉이랑 그 누구지? 베이커가 이제 돌아오다가 그 머틀이 죽은 걸 발견하고 그 차는 이제 개츠비의 차였다. 그래서 개츠비가 머틀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는데 이제 닉은 개츠비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데이지가 운전했던 차였고 개츠비가 머틀을 죽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맨 처음에 알기 전에는 닉도 개츠비를 욕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냐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개츠비는 데이지를 오히려 걱정하고 막 연락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결국엔 그 윌슨의 그 오해로 그냥 윌슨이 오해를 해서 윌슨이 총으로 이제 개츠비를 죽이게 되죠. 그 오해를 탐 부캐넌이 되게 부추긴.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이기. 이 차 그 주인 누군지 알아 막 이렇게 속닥속닥. 자기도 자살하잖아요.
네, 그 총으로 쏘고 밀스는 자살을 하죠. 너무 좋은 데서 자살하잖아요. 좋은 거서 좋은 집에 있는 좋은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되게 아름답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색깔의 대비는 되게 엄청 선명하고 강렬하게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파란 물에 새빨간 피가 번진다는 느낌이. 맞아요. 그래, 윌슨도 나름 사랑이었어. 그쵸. 그 영화에서 되게 보잘것없이 나오긴 하지만 사랑이었죠. 책에서도 약간 무기력하게 나오긴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닉은 개츠비의 친구였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제 동부의 생활에는 좀 한멸을 느끼고 다시 서부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책은 끝이 납니다. 그치, 생각보다 되게 흰매가 이렇게 끝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흰매가 이렇게 끝나고 험하게 끝나는데 가슴에 남는 거는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그걸 접하면 개츠비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약간 어찌 보면 그런 견딜 수 교훈을 없는. 아 진짜. 그런 교훈을 좀 넣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살지 그게 말라? 아니 막 죽을 때 보면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 옛날 같은 거에서도 사업하고 친한 척 했는데 뭐 일 터져서 사람들 외면받고 이러면 인생 헛살았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보면 파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죽을 때는 진짜 허망하게 다 빈 껍데기 같은 다 인간관계였구나 알았을 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할 줄 알았는데 닉은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 합쳐놓은 것보다 낫습니다. 이런 했을 때 거기서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받았어. 맨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우리나라 정서에 그런 게 계속 주입이 돼서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뭐 결혼식도 그렇고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품앗이 같이 가주고 와주고 막 그런 거에 사실 빠지지 않으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인 건데 그런 거에 빠져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파티했는데 니만큼이 안 왔네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 바로 인물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인물 중에, 어쨌든, 누구 먼저 할까요? 개츠비 먼저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사람 먼저 하세요. 좋아하는 순서대로 하세요. 저는, 어쨌든 주인공이라고 생각되는 개츠비, 제2개츠비를 먼저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2개츠비가 뜬 소문이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도 그가 정말로 뭘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러면서 수덕수덕 하면서 걔가 열리는 파티에는 와가지고 다 같이 즐기고 놀고 도대체 개츠비는 누구일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데이지 뷰캐년의 과거의 연인이었고 과거에 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고 추후에 이제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 재산을 갖고 데이지 뷰캐넌 앞에서 알짱대요. 수많은 돈을 쓰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이면서 진짜 원했던 거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데이지가 어느 순간 저렇게 저런 파티를 여는 사람 누구지 하고 우연찮게 자기 집 마당에 딱 그 와주기 원해서 그동안 그 많은 돈을 쓴 거예요. 불나방들을 데리고 논 거지.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전 되게 멋있다고 차라리 생각해요. 벼룩시장에 공고를 내지. 데이지를 찾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 저는 여자여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뭔가 남자의 가오, 자존심 이런 걸 이제 돈으로 표현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 돈으로 사겠다 이런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 마지막까지 자연스럽게 하고 와가지고 이게 내가 이렇게 잘 됐어라고 직접적으로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소문 해가지고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알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되게 로맨티스트다 낭만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비판적인 저러니까 안 되지 싶었는데. 아 진짜요? 거기서도 그냥 기다려달라던가 말을 하면 되지. 솔직하게. 그것도 계속 막 아무 말도 못하고 밍잡거리고. 근데 결국 성공하잖아요. 개츠비의 작전이. 데이지는 넘어오잖아요. 이게 여자한테 먹히는 작전인 것 같아요. 성공했어 이게? 아니 어쨌든 데이지가 되게 뿅 하고 반하잖아요. 어머 이런 집에 이 과거의 내 남자가 근데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아직도 뭔가 막 설레잖아요. 일단 그 순간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순간까지의 목표는. 저는 어쨌든 되게 돈으로도 뭔가를 사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하는 모습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걔를 욕할 수 없어요 저는. 나도 욕은 안 해요. 그쵸. 욕은 안 하는데 저러니까 안 됐지.
저런 사람도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음. 저러니까 안 됐지. 부러웠어요. 부러웠다고? 네. 많은 돈으로 저도 과거의 남자들을 사보고 싶어요,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뒤에 토론 준비한 것도 뭐지? 그 나름 개츠비를 좋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인데 얘는 돈을 수단으로 해서 뭐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활용했다고 이런 면에서 저도 그렇게 봐요. 좀 좋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사실 지금 뭐 다 돈이랑 비교하면 다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이상 벌고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눠볼 건데 뭔가 한 여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로맨티스트? 그렇게 보면 진짜 로맨티스트인데 로맨티스트냐 또라이냐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수단이 돈이었다는 거는 정말 물질주의인 거죠. 네, 근데 물질주의잖아. 또 나쁘게 보면은 그건 정말 그쵸. 뭐든 그렇게 다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이미 가치관이 좀 깨진 인간이라는 거에서는. 근데 만약에 데이지가 돈을 안 좋아했으면 그럼 데이지가 나는 근육이 좋아 이랬으면은 힘으로 순식간에 고전소설 된다 그러면 근육이 좋아 이랬으면 개츠비는 이제 돈 안 벌고 근육만 키웠을 거야. 그러니까 개츠비는 여자가 데이지에 맞춰놓은 거죠. 여자가 목적이니까. 아니 그리고 막 데이지가 되게 정말 착한 인물이어서 아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난 이런 걸 가지고 막 나한테 자랑하고 이러는 거 싫다 막 이렇게 됐으면 완전 진짜 고전소설처럼 맞아. 권성지가 나타내는 소설로 순식간에 바뀌었을 것 같아. 과거에 헤어나간 이유가 데이지가 자기가 돈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려고 노력했던 거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데이지가 헤어졌으니까 당신은 힘이 없어 날 안아드릴 힘이 없어 근력이 없어 이랬으면 근력을 열심히 키웠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여자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근데 또 노력을 어찌 했다는 게. 보면 데이지가 부자여서 좋아했을 수도 있죠. 맞아. 내면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약간 그런 교양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선망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부유층 뭐 사육이라 선망하고 있는데 멋져 보이는 그 중에서 첫 키프테가사처럼 너 처음 만나는 사람 사랑에 빠질 거야 뭐처럼 딱 처음 만난 게 데이지 이래가지고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내면 항상 다 씨앗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개츠비 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개츠비인데 개츠비가 그러니까 그 가족을 대한 태도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아메리칸들이 코리안들이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우리나라 코리안들이랑 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시고 그분들이 돈이 벌면 또 집에 이렇게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약간 보람을 느끼거나 뿌듯함 느끼고 그렇게 해서 좀 꿈을 이루는 걸 하고 이러는데 딱 그 아빠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그 집 한 채 사준 게 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교계에 입문하고 싶고 막 돈을 벌고 싶고 이런 욕망은 사실 대부분의 하층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걸 하면 다 가족이랑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내 가족 자체의 신분을 좀 높이고 싶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거기는 딱 살 집만 주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다가 오로지 이 데이자트만 꽂힌 것도 신기한 것 같아. 개츠비가 전형적인 미국 형식의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고독한 개인이고 자기 출신 배경 같은 거 다 숨기고 오히려 자기의 배경을 자기 스스로 정체성에 이런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운명을 또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을 해요. 좀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이런 게 미국 스타일인 거구나. 페이스오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 갈아버려 얼굴부터 다 갈아버려 이름부터 해서 다 갈아버려가지고 다 나오고 확실히 유럽에서는 이렇게 성공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너무 신분 차이가 많은. 그리고 명예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조상이나 신분. 계속 찾잖아. 뭐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이거 계속 음. 찾는데 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데서 근데 미국에서 계속 파티에서도 계속 물어보는 것도 신기하다. 개츠비가 어떤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 자기도 별로 근본 없으면서.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개인에 대한 궁금증 아닐까요? 그런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튼 저는 배경은 상관없다. 개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방향은 제가 배경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진 게 없어서. 다음은 데이지로 갈까요? 데이지는 이제 개츠비가 열렬히 사랑했던 이제 연인인데 되게 예뻐요. 예뻐가지고 과거에도 돈도 많고 예쁘고 이제 인기도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제 개츠비랑 결혼을 못하고 나서는 그 후에 톰 뷰캐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슬아의 자식도 있어요. 예쁜 딸이 2살인가? 어린 소녀가 있는데 데이지 뷰캐넌을 얘기할 때 톰 뷰캐넌은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둘이 부부인데 둘 다 돈 쓰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이목 같은 거에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런 거에만 포커스가 늘 맞춰져 있고 애를 돌본다거나 가정을 중시한다거나 기타 다른 가치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히 톰 뷰캐넌 같은 경우에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이 별로 없어요. 또 자기가 있는 책이나 자기가 있는 이런 문화, 내가 이 정도까지 향유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찾아 읽는다 이게 아니라 난 이런 걸 읽으면서 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쟤는 우선 돈을 벌질 않으니까 그냥 둘이 전형적인 그냥 상류층. 그냥 정말 금수저지 골드 다이아몬드 수저? 뭐 하여튼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 왜 돈을 좋아할까? 데이지는 돈이 많은데 왜 돈 있는 사람 좋아할까? 돈이 많으니까 더 많아지고 싶은 거죠. 끝없는 만족을 못하는 거지. 신기하단 말이지. 자기 집이 이미 큰데 개집이 이렇게 큰 걸 보고 좋아하고 이런 거 신기한 것 같아. 둘이 맨날 하는 게 테니스를 치거나 목마르면 맥주나 술을 원스타하면서 얼음 넣은 거 찰랑찰랑 하거나 맨날 좋은 옷 입고 사냥 다니고 말 타고 자동차 타고 심리치료 나갔지 돈을 많이. 어때요? 데이지 매력적인가요? 남자가 보기에? 그냥 처음에 이걸 보고 딴 데서 독서 토론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감상 얘기할 때 데이지 나쁜 년으로 끝났어. 그럴 수 있죠. 데이지 나쁜 년으로 시작해서 데이지 나쁜 년으로 끝났어. 아니 나는 개츠비를 처음에 봤을 때 개츠비한테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었거든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돈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자꾸 책을 볼 때마다 그의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디카프리오가 늙었지만 잘생기긴 했잖아요. 아니 근데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면 너무 잘 어울린다. 개츠비랑. 영화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완전 훈훈해요. 장난 아니에요. 완전 늙었거든요. 근데도 막 멋있는 게 철철 느껴져. 그러고 나서 개츠비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돈이 있으면 매력적이어도 돼. 막 이런 생각. 매력적이면 돈을 이렇게 써도 돼. 이런 생각 들고. 여기서 이 데이지 같은 여배우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쁘긴. 이거 보고서는 뭐 든 감정이라던가 소설에서 이렇게 예쁘게 표현하는데 그거 보고 별로 안 설레요. 근데 예쁘게 표현한 게 거의 다 돈 얘기가 들어가. 뭐. 돈 목소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무슨 셔츠 뭐 이런 거 타트는 그냥 돈 타령하고 너무 근데 돈이 떠나서 멘탈이 약한 게 너무 느껴져요. 그 막 탐 부캐넌 뭐 불리는 맞긴 맞지. 근데 전화 오고 이럴 때도 계속 무너지죠. 계속 히스테리 부리는 같은 거 있잖아요. 개츠비 떠나고 탐 부캐넌이랑 결혼하는 순간에도 엄청 울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그냥 멘탈 자체가 너무 나약하고 이래가지고 별 매력 못 느꼈다? 그냥 구경하면 모르겠지 데리고 있으면 되게 피곤할 생각이 들긴 들었어. 단발머리에 대한 충격 없었어요? 아니 그 영화에서? 네. 나 완전 이렇게 파격적인 헤어스타일 하고 날 줄 몰랐었는데 딱히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군요. 그럼 데이지 얘기하면은 데이지의 그 친구가 있어요. 베프예요. 조던 베이커라고 직업이 프로 골프 선수로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니가고 썸을 타고 있는 그런 여자도 나와요. 이 여자는 데이지보다는 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데이지보다는 좀 더 진취적이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되게 활발하고 생동력 넘치는 여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체육을 해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약간 시크한데 그 장면 있잖아. 그 운전하는 장면. 되게 술 마시지 말고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해요. 조금씩. 옆에 있는 닉이 봤을 때는 분명히 봐도 저거는 아니거든. 그냥 자기가 그냥 인정해도 될 건데 작은 건데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작은 장치들이 인간성 이런 걸 보다 나타내는. 저는 그냥 조던 베이커도 그냥 데이지랑 그 톰처럼 완전 그냥 상류층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찐 개찐인 것 같아요. 그 막 골프 시합 때 조작하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맞아요. 그런 것들 조금씩 뭔가 툭툭 던지듯이 나오는 것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되게 연연해하지 않고 되게 개의치 안 하고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막 생각하는 게 좀 그랬어요. 맞아. 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약간 더 여유롭게 뭔가 베풀고 뭔가 할 것 같은데 있는 상태에서 흠집내는 것 자체가 싫어해가지고 점점 더 포장하고 이런 거짓된 느낌들이 이 집안에 풍겼어요. 데이지, 탐, 조단, 쭉. 책에서는 그리고 항상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베이커의 행동이 되게 막 위선 가득하고 막 항상 콧대 되게 높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시크하고 연락 안 하고 자존심 센 느낌으로. 항상 턱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묘사하잖아요. 키도 커. 아무래도. 그럼 데이지랑 조던 중에 골라야 된다면 누구 고를까요? 둘 다 이상한데 그래도 예쁜 애가 낫죠. 어차피 둘 다 이상한 애 중에 하나니까. 역시 남자들이라. 돈보다 예쁜 걸 하니. 둘 다 성격이 이상해요. 둘 다 성격이 이상한데 이등전 예뻐야 돼. 누가 더 예쁜데요? 데이지가 훨씬 이쁘게 나오잖아. 데이지는 그거 우리가 무슨 여고 얼짱 이런 것처럼 대학교 때부터 장교들이 막 한번 구경이라도 하려고. 근데 베이커도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책에서는 닉이 건강미 거의 넘치고.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저런 여자는 처음 봤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본 거야. 신기한 거. 예쁘진 않고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본 거. 괜찮긴 하겠지. 그래도 돈 초발리니까 괜찮긴 하겠는데 데이지는 막 3대 얼짱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유명했으니까 장교들 사이에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얘는 약간 연결고리. 베이커는 막 서브 여주. 그래서 모틀은요? 머트. 처음에 불륜 상대이자 그 가난한 정비소를 하고 있는 조지 윌슨의 아내예요. 항상 근데 이 질척한 삶을 탈출하고 싶어해. 대신에 되게 생동감 넘쳐나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되게 그 육덕진 니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육감정? 육감정이고 생동감 넘치고 막 한 글자가 다른데 뭐 육덕이랑 육탈이랑 그거 많이 그래야 되는데 많이 다르긴 하다. 아니 근데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하지. 물렁물렁 이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다르지. 치타 같은 치타 여자 같은 느낌. 그냥 글래머 스타일. 리드할 것 같지 않아요? 밤에도 이길 것 같고 낮에도 이길 것 같은 스타일. 뭔가 다 북한이니까 다를 수 있지. 닉이랑 만났으면 닉 잡혀서 잡아먹히고 윌슨도 잡아먹히고. 근데 세 여자 중에서 의외로 한국 남자들 머트를 좋아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얼굴, 몸, 성격 이런 거는 조던 하여튼 뭐든지 딸려.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데 시크하잖아요. 시크한 거 누가 좋아해? 진짜요? 아니 도도하고 강남 여자 스타일 아니에요? 차라리 데이지는 애교라도 있지. 막 계속 니한테 막 오빠 이런 식으로 약간 애교고 괜히 웃으면서 옆에 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자기 결혼했거나 남 결혼했거나 상관없이 이게 몸에 끼가 배어 있는데 돈도 배어 있고 이런 느낌. 한국 이게 문제예요. 다 틀에 박힌 미를 좋아해. 그랬어. 사실 원래 그런 거 적극적인 여자가 더 그러니까 아예 탐처럼 나대지 않는 이상 다가오는 여자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남자가 많지 않다고. 그런 면에서 베이커는 우선 빵점인 것 같아. 짜다. 중에서는 그 셋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베이커? 나도 살려면 나는 베이커처럼 살 것 같아요. 셋 중에 골라서 살으라면. 그래. 베이커처럼 사는 게 뭔데? 진심을 숨기고 자존심을 내세우며. 만약에 닉이랑도 마지막에 연락이 들락말락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때 닉이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전화해볼까 해서 마무리 지을까 해서 전화하잖아. 근데 사실 베이커도 되게 닉을 보고 싶었던 뉘앙스잖아요. 닉은 원래 먼저 정이 떨어진 거고 닉의 정직한 눈으로 봤을 때는 베이커가 뭔가 조금씩 틀에 안 맞는 게 이제 좀 해서 닉이 먼저 연락 안 한 건데 베이커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베이커는 되게 당신이 뭐 나를 찾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나는 뭐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될 수 없었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랑 상관없이 그거를 막 얘한테 말했고 이랬다는 게 드러난 듯이 이런 하나 자체가 될 수 없었냐고요.
자기가 졌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까였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까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당신이 왜 연락 안 해요라고 먼저 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사람이 더 편하다 이거지. 그럼 이제 찌질이 니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찌질이 나 너무 찌질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그래도 제일 도덕적인데. 제일 도덕적이어서 찌질해. 사람이 나오죠. 아니요, 이 소설 안에 있다 보니까요. 여기서 보면은 딱 한 걸음 물러서가지고, 관조라고 하나요? 관조. 저는 그, 개츠비가 전형적인 미국 캐릭터라고 하는데, 저는 닉 같은 캐릭터가 오히려 되게 보편화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느 소설이나 보면은 이렇게 꼭 한 발 멀리 떨어져가지고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왜 한국에는 오지랖이라고. 맞아. 여기저기서 껴들는데. 여기저기 막 이렇게 관심 막 갖고 막 이러는데, 닉은 좀, 이렇게 좀 이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냉철해 보이고 냉수적이고 무책임해 보이고 이런 면은 있는데 소설에서 포장되기로는 제일 뭐 공평해 보이고 중립에 서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되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맨 처음 시작할 때 닉의 아빠랑 얘기 나오면서 닉이 기침 회상하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그 좋아하는 말 말이 되게 있어. 좋아하는 말 있어요, 저도. 닉의 아빠가 하는 말인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그거 제 책이랑 번역이 번역이 다르겠죠? 다르네요. 그런 느낌이지. 상대방을 비판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너랑 같지 않다는 걸 바라라고 시작을 하고 가는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거 얘기해봐요. 무슨 출판사? 펭귄이요. 나는 문학동네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내가 가진 장점을 가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이게 나온대? 저 도전 한번 해볼래요. 해봐요. 저는 일송 포켓북이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조심하거라. 조심하기가 좀 깬다. 이게 제일 싸서 그래요. 그래서 산 거란 말이에요. 유리한 입장이랑 장점? 장점을 갖고 있는 비슷한 느낌이긴 하다. 하여튼 결국 이런 아빠의 교육을 받고 나서 얘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살짝 미룬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봤을 때는 현명하고 사려 깊은 거고 다구리가 봤을 때는 찌질한 책이 나오는 거죠, 약간. 생각이 느리고 욕망을 제어하면서 내부 규칙이 많은 남자?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취한 것도 뭐 한 번인가밖에 없다, 두 번인가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딱 그런 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얘도 개츠비랑 똑같은 건 과거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현재 있던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오잖아요. 되게 서부의 삶을 지루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자기도 어느 정도 돈을 좀 벌어서 좀 사유기로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는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츠비를 보고 돌아가긴 하죠. 그 은근히 머틀 처음 만났을 때 그 머틀 동생 캐서린? 걔네 둘 다 좀 약간 안 좋은 그렇게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어디서 또 보니까 그게 그 호텔에서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가? 머틀의 동생이 이런 콜걸 호텔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부르면 그런 약간 이런 태폐의 상징 그런 걸 할 수도 있다. 그 원래 머틀 자체가 약간 유치미를 계속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피가 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은 눈빛으로 볼 수 있겠지. 닉은 계속 뭐 판단하고 평가하고 화자 자체가 닉이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객관적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머틀도 되게 세속적이잖아요. 머틀 쩔지. 개 사달라 그러고 못 사달라 그러고 뭐 돈 막 쳐가지고 대놓고 아예 말하지. 약간 머틀 이런 느낌 들었어. 최근에 안나카드리나 봤을 때 머틀 입장에서도 전개하면 머틀의 입장에서는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남편과 이 자동차 정비 속에서 갇혀있는 삶이 얼마나 따분했을까.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죠. 근데 얘도 사실 뭐 탐이 좋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존재를 그냥 욕망했을 그냥 그 정도? 윌슨은 못해요? 윌슨? 불쌍해.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냥 부인이 그렇게 바람 핀다는 것도 모르고 정말 세상 모르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어. 세상에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데이지는 알잖아요. 톰이 바람 피는 거. 여자는 촉이 좋아. 원래 여자 육감적으로. 여자들이 더 그게 좀 있긴 하지. 마지막에 그러니까. 머틀 죽었을 때 톰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누구 차냐고. 근데 톰이 그 그러니까. 머틀에 바람핀 상대인데 그 사람 귀에 이렇게 귓속말에 넘어가가지고 자살했다는 게 너무. 계속 막 좀 차 좀 팔아보려고 그것 좀 계속 거래식으로 탐이 꼬여나요. 이 차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가장의 고뇌. 자기 머틀을 먹여 살리기, 머틀 저기 바람 피고 막 저러고 있는데 머틀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비굴하게 톰한테 붙어 있구나. 제 얘기 같아요. 조지 윌슨. 불쌍한 느낌. 불쌍하죠. 너무 머틀 같아. 아니요, 저 조지 윌슨. 헌신하는 분입니다. 왜 누구한테 헌신하냐? 나를 헌신하니? 헌신한 대상을 본 적이 없는데. 수능 데서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되게 그래도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 안 하는데 오밀조밀하게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풀어내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살아있는 거야. 응. 약간 조르바에 봤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조르바라는 인물 하면 떠오르는 그런 막내 듯이 겹치미 하면 뭐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네. 있어요. 완전. 그 영화에서 멋있다 그랬잖아요. 멋있긴 잘생긴 건데 난 계속 그 약간 가식적인 미소랑 그 꾸며진 미소 이런 게 계속 떠오르는 화살에 부리는 거야. 모습. 영어 잘하는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딱 그냥 했을 때 뭐 여기서도 친구란 말 계속 하거든. 탐이 막 그 친구라는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하고 그랬더니 친구 막 이러면서 막 영업할 때 웃는 미소 같은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막 잘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된 게 데이지를 봤을 때 그 막 되게 어쩔지 몰라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었다 뺐다가 막 나갔다 들어갔다 막 옷 매무새 만지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모습. 그래서 약간 가면에 쓴 것 같은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모습, 포장지 끄겨질까 걱정하는 듯한 모습, 그런 게 계속 떠올라서 이미지화가 되게 좀 잘 맞아요. 됐어. 진짜 제목도 워낙 큰 면이 있지만 속핀 간정 같은 느낌. 요즘은 근데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돈 많은 재벌 3세인데 사실은 정신 못 차리고. 돈은 되게 많은데 내면은 항상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 아니면서 그런 여자 꼭 만나가지고 막 올인하고. 맞아. 100년 전에 나왔던 캐릭터를 지금 물려먹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세 번째 실제 요리 들어가서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감상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책을 다 읽고 딱 느낀 거는 우리나라 속담이 떠올랐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정성실이 이루고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온다. 이 책 교훈 아닐까요? 어떤 의미죠? 아니 개츠비가 그렇게 화려하게 막 했을 때는 다들 오더니 개츠비 죽으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쓸쓸한 장례식이 좀 가슴 아팠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가 어렵게 됐는데도 난 미안한데 못 가겠네 이렇게 하고. 정말 개츠비가 5년 동안 파티를 퍼부었는데 그게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데이지에 쏠려 있으니까 인간관계 형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나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개츠비가 있을 때는 얘한테 얻어먹을 게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얘가 죽으니까 이제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정승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몰려오는 거잖아요. 정승이 죽으면은 돌장 없으니까 안 오는 것처럼 개츠비가 이런 식으로 그냥 소모돼버리고 버려지는 인물이라는 점 이게 되게 마음 아프게 좀 느껴졌어요. 그 파티 처음 얘기 갔을 때 사람들한테 막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 나누고 막 이러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이 있거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파티 놀고 오는데 집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신입끼리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누군데요? 이런 개츠비가 직접 왔을 때 개츠비 못 알아보잖아 사람들이 말로만 막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10년에 가도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겉도는 관계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도 막 사은품 주면은 사실 물티슈만 떼가지고 물티슈에 뭐 적혀있는지 누가 준 건지 안 보듯이 이렇게 하면 관계를 형성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겠다는 게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아, 이벤트를 하려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겠다. 이게 아주.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벤트 열 때 친구들이 다 도와주고 촛불 붙여주고 되게 불러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참 친구로서 조력자를 잘했구나. 그 개치기가 다가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개치비는 큰 그림을 그리웠던 거잖아요. 전략 같은. 난 그 점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쭈니님은? 아, 저는 이거 어릴 때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소설이라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한 거죠. 근데 읽으면서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내용이 초반에 너무 지루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근데 막판에 좀 그 왜 살인 사건 나고 이럴 땐 좀 되게 빨리 읽혔는데 초반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슬펐던 게 이게 좀 미국의 황금기를 그린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와닿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좀 와닿지 않고 좀 슬픈 거죠. 그리고 우리 세대는 앞으로 미래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슬프고 답이 없어서. 네, 그리고 약간 요즘에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막 이런 얘기 듣고 이러니까 좀 소설 다 읽고 좀 슬펐어요. 한편 이게 뭐 이 시대를 욕하는 말도 경험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그니까요. 알 수가 있을 될 수 있지. 근데 좀 IMF 터지고 망하더라도 정점을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밑바닥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 더 안 좋아지니까 상황이. 그건 좀 아쉽긴 하다. 몸장님은요? 저는 여러 번 읽으셨나? 읽기도 몇 번 읽고 모임도 저번에 하고 이랬는데 다시 봐도 대해진 나쁜 여자 같은 생각이 가장 커요. 가장 그러니까 뭐 과정이 뭐 개츠비가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고 이런 건 나중인데 하여튼 그래서 교통사고에서 대신 덮어 써줬는데 전화도 하거나 뭐 장례식이 오거나 뭐 편지 하나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정말 나쁜 여자였다가 중간에 좀 이해했다가 마지막에 나쁜 여자네 했다가 세 번째 봤을 때도 괜찮다가 닉 위주로 보다가 이번에는 닉이 많이 보여서 닉 위주로 봤는데 닉 위주로 보면 사촌이잖아요. 그냥 친척이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쁜 여자야. 매력 쩌네요. 밀당 엄청 잘하네. 마지막에도 뭐 자기가 고민해서 뭐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개치기가 뭐 죽었다고 해도 안 죽었어. 이렇게 자기 귀를 닫고 생각 자체에 거부하는 그런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고 이번에 봤을 때는 하여튼 닉이 많이 보여서 닉의 감정이 많이 하고 다블린이 뭐 찌질하다고 했지만 제일 공감이 많이 가는 인물인 것 같긴 해요. 찌질하다고 취소할게요. 저 되게 찌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똑똑하잖아요. 데이지 나쁘고 닉 찌질해. 아니에요, 별로 찌질해요. 몇번 넣어서 안 찌질하다. 찌고. 하여튼 좋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찌질한 거지. 되게 나약하고 뭐. 근데 하여튼 아까 준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세대에는 가장 뭔가 한 번에 뭐가 할 수 없으니까 조심조심하고 머뭇머뭇하는 입장에서 닉의 공감이 많이 간 상태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너무 멋있는 거에 비해서 읽을 때마다 막상 재밌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서 아쉬워. 제목을 진짜 예쁘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개츠비의 이름부터 해서 그레이트 해가지고 막 진짜 이것저것 붙이긴 좋은데 상시대 시대 되게 좋아하는데 상시대 시대에도 쉬운요. 개츠비 3번 읽은 사람보다 친구할 수가 있어 뭐 나가사와 이런 멘트 막 되게 멋있게 해도 되는데 뿌듯한 마음에서 되게 막 읽으면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따분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책이 공감될 것 같아요. 세계 잡아먹을 뻔 했는데 잘 살았다가 훅 그러니까. 꺼지고 상실감이 걔네는 깔려있잖아. 일본인들은 엄청 공감할 수밖에 없는 소설? 살생감을 제대로 느껴봤구나. 우리는 가진 게 많이 없었으니까 이러봤다 해도 맨날 시달리다가 우리는 정만 갖고 있는데 우리는 돈만 시켜줘도 고맙다고 막 이러고 진짜 잡아먹을 작은데 하긴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하다. 그쵸. 100만 원 갖고 있다 잊어버린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르겠지?
그런 면에서 좀 짜증나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찌질함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읽어야겠다. 상실감 도저히 느껴지지 않아요. 그 같은 개츠비라는 인물에 대한 형상은 그냥 딱 개츠비라면 어떤 인간?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뭐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이루고 싶고 하고 막 뭐 갈망하는 그런 면에서 재미라기보다는 이것저것 얻은 것만은 그래도 얇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누굴 위해서 얇은 타입이에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안 읽혔어요. 근데 그 시대의 느낌이 안 살아고 그냥 현대 속에 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뭐 와닿지 않았다 뭐 이런 평도 있었고 잘 읽혀서 좋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이 첫 시작을 가장 많이 인용을 많이 하고 써먹어요. 그 아까 말했던 니기의 아버지가 니기에게 하는 말. 누군가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라. 그런 뭔가 얼마 전에 청결세를 읽었는데 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내 건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 작물을 얻을 수 있고 거기서 그 동물들이 사는 것 자체가 내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막 내가 책을 읽은 것도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복인 건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런 걸 또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딱 이 장면을 다시 발췌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 같지 않다는 걸 생각하면은 니처럼 찌질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면. 근데 그래서 그 문장을 마음속에 좀 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몸장님은 닉을 되게 이해 잘할 것 같아요. 뭔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구경하는 거 좋아해서 방관자. 세상에 누가 막 지하철 떨어지려고도 보고만 있는 스타일이라. 아니 그리고 막 이런 일 일어나면 저럴 수도 있지. 저런 일 일어나면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성격. 저 사람 죽을 수도 있어. 저러다 죽는 거구나. 아 알았다. 저러다 죽는 거였어. 이런 거. 저러다 죽는다. 구하지 않고 외역하지도 않고 막.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세상이 혜택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나는 니게 아버지가 해준 말을 읽었을 때 되게 스스로를 억압하고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닉을 엉두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도 되지 않았나. 아직은 정답은 나도 못 찾았지만. 닉이 그냥 냉소주의자거나 그냥 개인주의자면 개츠비가 죽었어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리고 개츠비가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왜 내 친척인데 왜 이런 식으로 탐탁해는 나 친구야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또 개츠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 면에서는 되게 여기저기 죽으라고 전화하고 한 명이라도 또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아버지까지 연락해서 막 개츠비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면도 있죠. 이제 좀 구분되어 있긴 한데 그냥 어설프게 오지랖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다른 인상 깊었던 장면 뭐 있으신가요? 전 닉 아버지 말하니까 개츠비 아버지도요. 마지막에 장례식장에서 와가지고 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셨죠? 뭐 일기장 같은 걸 줬었나? 안 줬었나? 아들자를 한번 하는 거다 뭐 보여줬어. 뭐 착하다. 편지. 뭐 그런 식으로. 사진. 뭔가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지금. 그랬는데 뭔가 그때가 되게 아버지는 말은 없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짠했어요 약간. 부모님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개츠비는 자기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해가지고 있는 건데 닉은 아는데 개츠비 아빠 그거 모르잖아요. 내가 개츠비한테 지워지고 싶은 존재, 지워졌으면 하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이제 거기서 또 자연스럽게 아들 자랑식으로 이제 하는 거 좀 되게 애틋하긴 했어. 저는 머틀이 죽었을 때 차에 치여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책 되게 힘들게 읽었다고 지루해서 그 부분에서 갑자기 추리소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야? 이러면서 머리 써야 돼요 그때부터 약간. 이 차였나 노란 차였나 파란 차였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런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헷갈리는 거? 자극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되게 지루했다가 갑자기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새로웠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확 읽히기 시작했죠. 전개가 빨라져서 그 뒤에.
좀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것 툭툭 던지면서 그 인물들을 설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지를 표현할 때 뭐 이런 돈 냄새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을 보고 데이지 표정이 바뀌고 이게 막 네 집이야? 이런 것들 툭툭 던지는 막 이런 것들 맞아요. 묘사가 되게 생생했어요. 의외로. 그런 것들 이제 인물 형상화를 되게 데이지는 돈을 좋아하는 여자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묘사나 이런 걸로 툭툭 얘가 말하는 한마디로 얘를 딱 형상화하고 이 얇을 수밖에 없는 게 묘사 그런 설명식으로 막 나열하기보다는 그 딱딱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시나리오랑 비슷하지 않아요? 시나리오랑 대본 같은 거 보면은 가로 안에 간략하게 설명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연기자들이 자기 상상력에 맡겨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이래서 진짜 후반에 시나리오도 많이 작업을 하고 이랬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일리 있네요. 하여튼 그런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있어요. 딱딱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데이지를 묘사한 장면 막 얘가 안절부절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 조금 정말 예쁘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도 멀리 해야겠다. 그 베이커가 막 순간순간에 살짝살짝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들을 얘기했다 봤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멀리 해야겠다. 그 파티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온 장면이 있거든요. 미친 할아버지 장면? 술 취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서재에서. 되게 뭔가 상징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서재에서 책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이 책 진짜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다 가짜 같은 거야. 이 사람들부터 해서 개치부터 해서 뭔가 다 텅텅 빈 것 같은데 이 책은 진짜네 이걸 만져보고서 되게 놀라가지고 이 책이 진짜다. 그런 깊은 뜻이 그래 상징적으로 막 툭툭 짧게 뱉는 것들이 은근히 있어서 그런 것들에 맞아. 그런 부분 되게 은근히 있더라고요. 다시 보면 더 많이 보일 거야. 약간 막 소리가 막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너무 뻔하지만 많이 논문이라던가 이거 개츠비 해설서 이런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블로그에도 많이 나오고 그 초록불빛 그게 엄청 유명하죠. 가장 큰 네. 상징이죠. 네. 이걸 너무 뻔해서 내 입으로는 안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안 하니까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에 뭔가 아는 척 하려면 말이 해야 하는 거. 전 잊고 있었어요. 알고 싶지 않아. 난 이거 영화 보고 알았어. 그래요? 책 보고는 초록색 빛이 막 이런 거 별로 많았지가 않아. 그때 끝에쯤이니까 막 데이지 나쁜 년 이상하고 인물에 너무 집중해서. 데이지 나쁜 년 하고 막 개치 불쌍하다 막 개치 아빠 불쌍해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초록색 불빛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막 떠오르진 않았는데 영화 보니까 계속 초록색 불빛이 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구나 나중에 알았어. 그것도 그게 약간 미국 뉴욕에 딱 도착한 네덜란드인들이 그 신천지 어떤 경이로움을 표현한 거래요. 초록 불빛이. 초록 불빛. 신세계. 막 그 바다를 타고 막 왔잖아, 네덜란드인들이. 근데 이제 바다를 타고 막 오는데 항구에 불빛이 이제 엄청 있는 거를 보고, 이게 환하게 있는 걸 보고, 이게 엄청 경이롭고, 이제 신대륙이다, 뭐, 신천지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이민자의 그 아메리칸 드림이 약간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는 데이지의 집에 초록 불빛을 그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서 개츠비가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야망과 사랑과 막 이게 매칭이 된다고 블로그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치기 못하잖아요. 다른 듯 말 듯 하면서 결국 못 잡잖아. 그게 불빛인 거죠. 종이라던가 금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그 초록 불빛에 대해서 되게 나오잖아요. 개츠비. 마지막에. 마지막에 멘트 약간 너무 쥐어짠 것 같아. 쓰다가 좀 힘이 들었나봐요. 젤라였나 그 여자가 이제 히스테리를 부리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 그 둘이 뭐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와보셨는데 그 약간 생뚱맞은데 생각이 약간 들었어. 나 허무지하게 완전 개츠비가 죽었으니까 한번 읽어줘요. 흰맥을 없이 끝났으면 좋았을 읽어주세요. 네, 일송 포켓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조류에 맞서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를 밀려나면서도 마침내 따라잡을 것이다. 사실 전혀 다른가? 그거 맞긴 한데 그 개츠비가 있잖아. 아예 그 과거를 지우려고 해야 된다나? 그런 데이지한테 계속 너네 옛날부터 한 번도 탐을 좋아한 적이 없잖아.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좋아?
지금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과거부터 해가지고 좋아하는 적 없었지. 계속 막 내려가는 게 자신의 힘들었던 세월도 세월인데 데이지가 과거부터 해서 과거를 다 뭔가 되돌리고 싶어하는 느낌? 내가 그 돈 없어서 쭉 그 데이지를 잃었을 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아예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사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계속 해가지고 망한 거지. 데이지한테 그냥 갈라 이래서 갔을 것 같은데 괜히 거기서 막 계속 탐이랑 붙어가지고 그걸 확증을 받으려고 그냥 애쓰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를 거슬러서 우리는 나아가는 상황에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니게 입장에서 봤을 때 개츠비를 보고 타산지상 삼아야겠다. 저러지 말아야지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래도 저 새끼는 위대한 놈이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마무리 져가지고 그래서 몸장님의 니게 개이설? 내가 해서는 안 돼. 그런 말도 있다. 근데 하여튼 약간 멋있는 결말인데 약간 맥락상 아쉽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 어떤 속물적인 인간이라는 게 왜 나쁜 걸까요? 우리 왜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향해야 될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탐이 망했으면 데이지랑 그러면 내 말대로 속물을 지향하는 건데 개츠비가 망했잖아요. 개츠비는 속물은 아니잖아. 돈을 막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속물이 나쁘다고 누가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이제 대세적으로 사회에서는 물질주의가 나쁜 거고 뭐 속물적인 인간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제일 속물적인 인간은 톰하고 데이지인데 죽은 거는 개츠비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한 거 아닐까요? 얘를 기리기 위해. 약간 영혼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개척한 삶을 살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개츠비가 그런 걸 좋게 평가한 거 아닐까요? 뭔가 그리고 죽었다고 해도 얘가 정말 망해서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가 오히려 죽음으로써 더 개츠비한테 마음이 동요가 되고 데이지랑 톰을 더 나쁜 놈으로 취급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작가가 근데 작가 의도는 쭈니 말대로 뭔가 열망하고 이루고 싶어 하고 그런 꿈 자체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좀 인정해 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시대의 그런 꿈과 우리가 지금 갖는 꿈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뭐 지금 함부로 꿈 가지면 안 되냐. 함부로 창업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작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 의도로. 아니 왜 인성주의랑 물질주의랑이 숙명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그 별과 유펜스 했을 때도 우리가 꿈에 대한 얘기 했잖아. 이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달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실 개츠비 하면 뭔가 열망, 열정 이런 거긴 한데 그걸 좀 전에 달과 유펜스 때 했단 말이지. 되게 뭔가 둘 다 뭔가 이루고 싶어서 막 갈증 나서 달라붙긴 하는데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스트링랜드랑 개츠비랑. 그게 좀 다르죠. 한 여자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여자 입장에 따라서 약간 욕망, 꿈을 볼 때? 욕구. 그러니까 사랑은 들어있지 않지만 네, 꿈과 이상 이런 걸 추구하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개츠비는 거기에 사랑이 정말 큰 가치 중에 하나였던 거고 스트링랜드는 사랑은 다 버리고 쫓아가는 모습만으로 보자면 스트링랜드는 완전 일방통행하면서 전력질주하는 스타일? 개츠비는 큰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그런 느낌? 둘이 보는 열정은 같은 것 같긴 해. 네네. 열정에 상대적인 크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마음에도 작은 좋아하는 마음, 큰 좋아하는 마음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비교할 수 없고 내 안에서야 뭐 그걸 비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떡을 더 좋아하는지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저 가장 그 차이점 알았어요. 돈에 가까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스트링랜드는. 수단도 다르네. 그래서 약간 발망을 바꾼 게 내가 돈이 엄청 생기면 뭐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욕망을 뭔가 욕망해야 되는데 얘는 싼 거지고 얘는 이렇게 돈을 얻고 차이가 있으니까 스트링랜드를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을 격상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돈이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꿈꾸는 뭐 욕망, 우리의 열정 그런 걸 이제 쏟아부을 대상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스트링랜드는 뭐랄까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걸 관심도 없고 자기 그림만 그릴 것 같아요.
근데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데이지를 얻었어도 그 허세와 돈을 벌려는 욕심을 줄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까요? 데이지가 떠나갈까봐 더 물질적인 걸 추구하지 않을까. 그럼 당신들은? 있어도 막 더 물질을 더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당신들은? 당연히 돈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돈이 있다, 그러니까 이럴 줄 알고. 목표가 돈일 것 같으니까, 돈이 있다고 치고 돈을 주고 시작하는 거야. 아, 웃겨. 돈을 있다고 시작하면 돈은- 저는 기부를 하겠습니다. 와. 이래야 탑캐처럼 되는 거야. 나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할 게 없어. 나는 럭비도 하고, 폴로도 하고, 부유는 연애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죠. 레이싱도 하고, 이게 이제. 저는 진짜 돈이 있다면 탑캐너. 엄청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채울 거예요. 그 돈을 가득 있는 걸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게 하고 싶어요. 돈을 벗어나지 못하면 탑캐너야.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 이럴수가. 창의적인 걸 생각해내봐요. 쭈니 말할 동안 저 생각해. 너무 평범해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저번에도 저 달걀팬 쌀 때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뭐 여행 얘기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돈 있으면 전 무조건 그냥 떠날 것 같아요. 돈 있어도 여행. 돈이 있으면 오히려 돈이 있으니까 여행을 네, 가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여행을 하죠.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하고. 옛날에도 그때도 여행 얘기했잖아. 그니까요. 그때는 이제 인도 못 갈 것 같은데 가고 싶다 이런 얘기했죠. 아니 우선 손에 돈이 저도야 바꿀래요. 저도 돈 생기면은 세계 일주를 하면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넣어주고 다닐 거예요. 홍길동처럼 의적처럼. 뜨뜻미지근해. 그딴 표정이야. 이미 이거 자르고 나는 이거 탑캐너는 표정. 상상만 해도 좋다. 원장님은 뭐 하실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어차피 돈이 생겨도 내가 어차피 뭔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따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뭔가 집 안에 도서관을 만들 것 같아. 굳이 있는 책 읽고 뭐 약간 그런 거 좀 더 경제적인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좋으면 책만 읽으실 것 같아요. 그쵸, 내 카페에서 사실 막 딱히 홍보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런 되게 신기한 느낌. 게 돈이 생기든 돈이 안 생기든 두 분은 하고 싶은 게 똑같다고 하는 게 충격이에요. 난 돈이 생기면은 막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다른 게 막 떠오를 것 같고 이 돈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을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김남도식에 그거 있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 같은 걸 물어보는 질문에서 그냥 네가 지금 복권 당첨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장 지금 거 때려치고 그러네. 내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불행하다고 하는 거야. 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 당장 때려치고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뭐 적으면 좀 뭐 어차피 회사 다니고 다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막 이렇게 낮진 않은 거지. 네 번째, 맛대 맛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기칙을 보면서 떠올랐던 작품들, 뭐 책이나 영화나 있으신가요? 제가 떠올랐다기보다는 많은 블로그에서 허밍웨이의 모비딕 같은 거 같이 읽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 동시대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유명세도 같이 이렇게 한 작품이고. 네. 네. 책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몸장님이 얘기해주세요. 멋있죠? 우리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욕망 이런 거 하면 달걀 펜스도 같이 떠오르고 연금술사도 그러니까 이런 느낌 나는 게 뭔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 좀 더 태폐적인 욕망을 주제로 한 소설은 없어요? 태폐적인 욕망? 도리언 그레이? 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돈에 미치거나 달바시스 밴드는 너무 보기예요. 아 그러네. 종이달도 비슷하네요. 종이달 그건 좀 차가운 느낌이긴 하지만 그건 정말 물질 쫓는 여자 약간 주인공이죠. 횡령. 횡령도 약간 사랑 때문에 횡령하긴 한다. 네. 젊은 연하남 때문에. 여자 개츠비 같은 느낌. 그러네요. 약간 데이지를 쫓는 개츠비처럼 그 연하남을 쫓는 여자 주인공. 그 여주인공도 마지막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나요? 맞아. 네, 횡령을 맞아요. 낮춰주고.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종이달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대한 개츠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얇지만 되게 다각도로 보기 좋은 책 같아요. 이것저것 시대적 배경부터 해서 많은 걸 담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다른 인물이 보이고 다른 상황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